하루 전 미국에서 시작된 딱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는 바로 같은 날 전혀 다른 세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정말이지.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가 펼쳐졌습니다. 자, 보세요. 미국에서 온 충격이 아시아 시장을 덮친 바로 그날, 일본 니케이 지수는 떨어졌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한국 코스피는 오히려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입니다. 아니, 똑같은 파도가 쳤는데 왜 한 배는 가라앉고 다른 배는 그 파도를 타고 날아올랐을까요? 그 답,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미국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갑자기 시장에 이런 공포가 확 퍼진 거예요. AI가 인공지능이 기존 소프트웨어 산업을 완전히 끝장낼 거다. 이 한마디에 관련 기술주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공포의 파도가 순식간에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밀려온 겁니다. 그때 투자자들이 느꼈던 불안감은 막연한 게 아니었어요. 아주 구체적이었죠. 아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든 소프트웨어들이 AI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냥 쓸모없어지면 어떡하지? 바로 이 생각, 이 질문이 미국 소프트웨어 주가 폭락의 도화선이 됐고 곧바로 아시아 시장의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본 시장은요, 미국에서 온 충격을 말 그대로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였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다 일본 내부의 문제까지 빵 터지면서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죠. 당시 일본 시장 상황을 보면 진짜 악재가 여러 개 겹쳤어요. 밖에서는 AI 패닉이 막 밀려오고 있었죠. 근데 안에서는 시장의 거인 닌텐도가 갑자기 휘청거린 겁니다. 거기다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도 불안하니까 투자자들 마음이 그냥 꽁꽁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닌텐도 쇼크가 얼마나 컸냐면요. 이 한마디면 설명이 끝납니다.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전례 없는 메모리 반도체 부족에 직면했다고 발표해버린 거예요. 시장은 바로 반응했죠. 주가가 10% 넘게 그냥 곤두박질 치면서 지수 전체를 끌어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시장에 제대로 한 방 먹인 거였죠. 물론 아예 좋은 소식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일본 서비스업 PMI 지표를 보니까 거의 1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경제 살아나나? 하는 신호를 보내긴 했어요. 근데요, 이 긍정적인 지표 하나 가지고는 닌텐도 쇼크랑 AI 패닉이라는 이 거대한 쓰나미를 막아내기엔 솔직히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한국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옆나라 일본이 글로벌 역풍에 막 휘청이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한국은요, 그 바람을 그냥 정면으로 뚫고 역사상 가장 높은 곳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죠? 플러스 1.57%. 이 숫자 하나가 그날의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모두가 오늘은 떨어지겠구나 예상했던 바로 그날 코스피가 기가 막힌 반전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예상 못했던 사상 최고치를 찍어버린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반전이었어요.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 기록적인 상승이 순전히 100% 국내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외국인이랑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2조 원어치를 팔아치웠거든요. 근데 그 엄청난 물량을 국내 기관들이 그냥 다 받아내면서 지수를 쭉 끌어올린 거예요. 이건 완전히 국내 투자자들의 자신감이 만들어낸 한편의 드라마였죠. 아니, 그럼 기관들은 도대체 뭘 믿고 이렇게 과감하게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바로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기업들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게 하자. 이 정책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 이게 바로 기관들의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한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단연코 삼성전자였습니다. 우리 증시의 상징이잖아요. 바로 그 삼성전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벽을 뚫어버린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제대로 보여준 거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 증시 역사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우리끼리만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저기 JP모건 같은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코스피 목표치를 무려 6천으로 확 올려잡은 겁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밖에서 뭐라고 하든 우리 내부의 자신감으로 이걸 완벽하게 이겨낸 그림이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중국 시장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본은 하락하고 한국은 폭등했잖아요. 그 사이에서 중국은 재밌게도 좋은 힘이랑 나쁜 힘이 정말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아주 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때 중국 시장은 정말 복잡한 줄다리기 중이었어요. 한쪽에서는 영차! 하고 서비스업 경기도 좋아지고 태양광 주식들이 막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했죠. 근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에서 온 기술주 공포에다가 텐센트나 BYD 같은 큰 형님들이 힘을 못 쓰면서 발목을 딱 잡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텐센트에서 있었던 일은 이건 거의 코미디에 가까웠어요. 돈을 무려 1,800억 원이나 써서 새로운 AI 챗봇을 홍보하기 시작했는데 글쎄 자기네 회사 대표 앱인 위챗에서 그 홍보 링크를 막아버린 거예요. 완전 팀킬이죠. 이 어이없는 해프닝이 결국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시장 전체에 부담을 줬습니다. 그런데도 상하이 지수는 결국 소폭이지만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밖에서 몰려온 기술주 패닉이라는 먹구름을 탄탄한 내수 경제랑 잘 나가는 특정 산업이라는 우리 집안의 맑은 바람이 살살 밀어낸 거죠. 딱 그 정도의 균형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까지 세 시장의 같은 날 다른 하루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각 시장의 운명을 가른 건 미국에서 온 충격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충격을 받아낸 각 나라의 집안 사정이 달랐던 거죠. 일본은 내부 악재 때문에 충격이 더 커졌고 한국은 내부의 기대감으로 충격을 그냥 이겨냈고 중국은 좋은 일 나쁜 일이 서로 비기면서 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글로벌 뉴스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 아, 시장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투자자들에게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에서 들려오는 소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쩌면 그 이상으로 각 나라의 내부 사정, 그러니까 정책이 어떻고 기업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더 깊숙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현상은 어쩌면 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두가 글로벌, 연결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역설적이게도 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결정적인 힘은 오히려 그 나라만의 로컬 스토리에서 나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